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리뷰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로 발매한 가면라이더 히비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가면라이더 히비키의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히비키의 경우에는 변신 벨트로 변신하는 게 아닌 음각이라고 하는 물건을 통해서 음파를 발생시켜서 변신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가면라이더 시리즈와는 다르게 슈트 자체가 보라색의 유광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반사되는 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울리다 라는 뜻을 가진 히비키에 걸맞게 두 개의 북체, 음격봉 열화를 사용해서 마화만가의 전투를 그려나갔던 라이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가면라이더 히비키의 간단한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히비키의 얼굴부터 살펴봅시다. 얼굴 같은 경우는 파츠 분할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엄청나요 진짜. 먼저 붉은색 파츠들은 전부 다 파츠 분할이고요. 그리고 이마에 박혀있는 귀신 모양까지도 전부 파츠 분할이고 머리 위쪽을 담당하고 있는 두 개의 뿔까지도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 부분, 이제 앞쪽을 보게 되면은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파츠를 위쪽에다 덧대고 그 안쪽에다가 그라데이션 실을 사용해서 내부가 이렇게 비쳐 보이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피규어라이즈 시리즈를 만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얼굴을 조립하는 게 정말 재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머리 뒤쪽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 이런 몰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살려놓았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목을 들어보게 되더라도 슈트의 질감이라던가 이런 주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먹선을 조금 넣어주었습니다. 먹선을 안 넣어주면 조금 심심하더라고요. 이 은색 장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심심했습니다. 근데 이게 먹선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안 들어가는 곳이 있다 보니까 약간씩은 달라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거는 약간의 기술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먹선이 너무 더럽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전부 다 지워버렸고요. 뒤쪽 같은 경우는 좌우측 전부 다 먹선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나름의 몰드 표현 정말 잘 해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복부, 야, 지금 보이십니까? 편광 코팅으로 되어 있는 이 모습, 와, 진짜 이게 진짜 히비키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트 자체의 이런 유광 재질을 이렇게 또 빛을 돌려서 보게 되면은 파란색과 보라색이 이렇게 엮여져 나오는,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가격대가 그만한 가격대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기술 발전을 보여준 것 같아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벨트 부분에는 음격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모라 되어 있는 음격고고요. 이 음격고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내부도 이렇게 꼼꼼하게 디테일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두 친구는 전부 다 C를 쓰고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벨트의 좌측으로는 가죽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갈색의 파츠와 함께 애니멀 디스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애니멀 디스크 같은 경우는 C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몰드가 너무 아까워서 먹선으로 칠해서 C는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음각이 접혀져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쪽을 보게 되면 수납되어 있는 음격봉 열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음격봉 열화 같은 경우에도 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음격봉 열화의 파츠들은 전부 다 붉은색 통짜 파츠로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실을 썼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깨와 팔 같은 경우에는 편광 사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 어깨 쪽이 빛나는 부분이라던가 특히 이 근육질의 모습, 이런 슈트의 질감까지도 전부 다 잘 표현했다라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다만 이번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팔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흰색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이제 테트론 실을 사용하고 있는 이 보라색 그라데이션 파츠라던가 이제 손목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이 갈색 부분은 나름 그래도 깔끔하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용서되지 않는 이 은색 라인 같은 경우는 최대한 도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리로 내려옵시다. 다리 같은 경우는 허벅지가 굉장히 튼실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 이 근육질의 모습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오니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 아주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슈트의 질감 같은 경우도 작중 내에서 굉장히 도드라지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놓치지 않고서 몰드로 디테일을 확실하게 보여준 이런 모습들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발목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테트론 실을 사용해서 갈색의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부속품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손 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손 한 세트와 그리고 주먹손도 한 세트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음각을 손에 쥐고 있는 손 파츠도 같이 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변신 포징을 충분히 재현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비키씨의 시그니처 포즈 단련하고 있습니다. 예, 포징까지도 확실하게 취해줄 수 있는 손파츠 하나가 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음격봉 열화를 쥐고 있는 손파츠도 함께 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쪽에는 북의 윗부분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윗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방금 전까지 살펴보고 있었던 이 음격봉 열화의 앞부분을 분리를 시켜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츠를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따로 막아주는 파츠를 통해서 깔끔하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열화봉을 쥐고 있는 손파츠 위에다가 끼워주게 된다면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파츠 같은 경우에는 연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붉은색 파츠들 있죠? 이 손파츠와 함께 자르고 있는 이 음격봉 열화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파츠 전부 다 통째였고요. 현재 보이시는 색깔 부분들은 전부 다 실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음격봉 열화 같은 경우는 불꽃을 생성해서 발사할 수 있는 형태의 파츠도 물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붉은색 파츠들이 전부 다 있으니까 이걸로 갈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불꽃을 머금은 음격봉 열화를 휘두르는 히비키씨의 액션 포즈로도 충분히 취해줄 수 있습니다. 야, 멋있네요. 확실히 이펙트 파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심합니다. 좋네요. 자, 그리고 히비키의 필살기라 할 수 있는 음격타를 이제 조금 더 크게 표현할 수 있는 음격고 파츠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음격고 파츠 같은 경우는 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에다가 그리고 각 끝부분에는 이렇게 전부 다 징 파츠로 해서 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깥면까지도 전부 다 실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실을 사용하는 파츠가 이 파츠가 가장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파츠 같은 경우는 뒤쪽을 보게 되면 홈 하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음격고의 액션을 위해서 추가된 베이스 파츠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 파츠를 끼워서 다양한 각도로 움직여주면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츠를 사용해서 히비키와 함께 연출을 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북을 두드리고 있는 히비키씨의 모습으로 충분히 연출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 액션 베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액션 베이스의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각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의 엉덩이 쪽을 보게 되면 네모난 홈 하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모난 홈 부분에다가 액션 베이스를 끼워서 이렇게 도약하는 형태로 충분히 연출시켜줄 수 있고 앞쪽에다가 음격고를 냅두게 되면은 이제 뛰어 올라서 음격고를 내려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목가동 같은 경우는 볼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좌우로 크게 움직이고 위아래로도 크게 숙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라던가 상대를 따라가는 그런 연출까지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어깨 관절 자체가 따로 크게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약 90도 정도라고 보시는 게 가장 알맞을 것 같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내부가 살짝 빠져나오게끔 되어 있으면서 팔을 반대편 가슴까지 충분히 굽혀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두를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회전하는 기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단일 관절입니다. 그래서 딱 90도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볼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회전 자유롭고요. 뭐 위아래 각도 약간씩은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상체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상체 가동은 아래로
그리고 뒤쪽으로도 크게 숙여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좌우측으로도 가동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위쪽 상체 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웬만한 액션 포즈는 대부분 다 취해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허리 안쪽에 있는 관절 자체가 조금 제약이 있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좀 더 액션성 있게 움직이는 것은 불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웬만해서는 상체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액션 포즈 취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고관절도 봐야겠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있는 친구들을 뒤쪽으로 돌려준 다음에 옆으로 약 90도 이상으로 크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도 당연히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뒤쪽으로도 물론 쫙 하고 뻗어지는 다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허벅지 회전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 둘로 해서 나름 크게 굽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와 동일합니다. 상하 가동이 있고요. 그리고 좌우로 가동하는 것도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히비키 시리즈 같은 경우는 발바닥이 조금 낮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 각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접지하실 때는 각도를 충분히 주신 다음에 접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로 발매한 가면라이더 히비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히비키라는 라이더가 이렇게 제품화가 되었다라는 거에서부터 가장 큰 기쁨을 느꼈고, 거기에 편광사출을 더해서 작중 내에서 보여주었던 유광의 느낌을 굉장히 잘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품이 발매되기 전에 보았던 그런 정보들에 의해서 이거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직접 조립하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보니까 그런 걱정이 많이 없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안타까운 점이란다면 손목 부분에 들어가는 실 부분, 그리고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열화봉의 크기가 조금 아쉽다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차오, 안녕.